60세 주부 A씨는 평상시와 같이 집 주변을 산책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던 터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던 A씨.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이었습니다. 반월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뼈 사이에서 체중을 전달하고 힘을 분산하여 관절의 안정성과 원활한 움직임에 기여합니다. 무릎은 걸을 때는 체중의 4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달릴 때 또는 골프의 스윙이나 축구의 킥, 그 밖에 방향 전환같이 몸을 비틀 때는 최고 10배가 넘는 하중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걷거나 달릴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의 80%에서 90%를 반월상 연골판이 담당하는 만큼 손상 위험성도 높아지겠습니다.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급정거를 할 경우, 반복적인 점프나 착지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50대 이후에서는 연골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외상 없이 또는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무릎 꿇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서 끼이는 조각이 클수록 통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큰 파열된 조각이 관절면 사이에 단단히 끼어 빠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무릎을 펴기도 구부리기도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요. 무엇보다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면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 부하를 분산하여 무릎 관절 연골을 보호했던 원래의 기능이 소실됩니다.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었을 경우 체중을 실을 때나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통증 때문에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는 자세인 양반다리나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 힘들며 무릎에 피나 물이 차서 붓기도 합니다. 걷다가 방향을 바꿀 때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무릎이 힘없이 꺾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파열 조각이 끼어서 무릎이 잠겨 굽히지도 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릎 MRI를 촬영한 결과 약 35%가량에서 반월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중년에서 반월 연골판 파열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특별한 충격 없이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이 있거나 평소보다 무릎이 붓는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증상 및 병력 청취 후 먼저 신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무릎의 관절면을 따라 손으로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무릎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린 채로 무릎을 펴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는 반월상 연골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검사는 MRI이며 95% 정도의 진단율을 보입니다. 갑자기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이 발생했을 때는 라이스 요법으로 대처하면 되는데요. 라이스는 휴식, 얼음찜질, 압박, 들어올리기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딴 단어로 손상이 발생하면 먼저 휴식, 다쳤을 때 동작을 중단하고 다리에 체중을 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목발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얼음찜질, 얼음 주머니를 한 번에 20분씩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며 얼음을 피부에 직접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압박인데요. 붓기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 붕대로 무릎을 감아 유지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압박붕대 적용, 부목 고정, 소염 진통제 복용, 관절 강내 주사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무릎이 잠겨서 펴지지 않는 경우, 불안정증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은 해부학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기에 파열된 부위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열 위치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파열 부위가 점점 커질 수 있는데요. 파열로 인한 통증 등의 증상이 있고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파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크게 반월상 연골 봉합술과 절제술이 있습니다. 모두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하며 파열 부위, 파열 정도,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반월연골판에서 혈관이 분포된 곳의 파열은 봉합술을 시행하며 혈관이 없는 부위의 파열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반월상 연골의 심한 손상이나 과거 연골판 절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 젊은 사람에서는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정도, 파열 형태와 절제한 정도, 봉합 여부, 동반 손상 여부에 의해 앞으로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술 후 근육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는 보통 6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 후 1에서 2개월까지는 힘든 운동은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부종 및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냉찜질을 시행하며 하지를 높게 유지합니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등척성 대퇴사두근 운동 및 하지 직거상 운동을 시행하며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반월 연골판을 봉합한 경우에는 봉합 부위의 안정성을 위하여 4에서 6주 정도 체중 부하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반월 연골판 파열 수술 이후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거 많이 시행한 반월 연골판 전 절제술의 경우 수술 후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상된 부위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여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파열 크기가 큰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할 수 있고 반월 연골판 봉합술의 경우 연골판의 기능을 되살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중년 이상의 반월 연골판 파열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년 이상에서 반월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젊은 층보다 회복 능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기계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수술을 고려하여야 하며 혈관이 분포된 부위의 파열일 경우 봉합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봉합할 수 없는 부위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릎은 하지 전반의 중심이 되는 관절로 반월 연골판 파열을 비롯한 무릎 관절 손상은 결과적으로 신체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주변 근력이 약한 경우 운동 중 반월 연골판 손상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만큼 평상시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양반다리나 쪼그리 앉는 등 반월 연골판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운동 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회전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며 평소 대퇴근 근력을 강화시켜 무릎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반월 연골판 파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반월 연골판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을 위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운동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과부하가 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